네, 안녕하십니까. 아시나 셀러 아셀입니다. 오늘은 중국 구매 대행 하실 때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물건 중량 맞추기, 그리고 옷님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까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있던 자료를 좀 모아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, 앞으로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물건이 얼마인지, 좀 배송대행지 비용이 얼마 나올지 좀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은 저랑 같이 보시고 감을 좀 잡으시라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. 포장 완충제를 세 가지 종류를 쓰는데요. 뽁뽁이 빼고, 첫 번째는 에어캡. 에어캡 보시면은 그 뽁뽁이랑 다르게 공기 기둥으로 돼서 이렇게 싸는 더 짱짱한 것들이죠. 이거는 뭐 주전자나 접시 같은 거 에어팩으로 해서 보내고, 그리고 발포지. 발포지는 유연한 스티로폼 같은 그런 거, 단열재로 쓰는 거. 이 발포지가 좀 괜찮더라고요. 에어팩은 중량이 한 20kg, 10kg만 돼도 힘을 받아서 밑에 부분이 쳐져서 땅에 닿이거든요. 에어팩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. 근데 발포지는 20kg가 돼도, 30kg 돼도 밑에 이제 중량이 받더라도 발포지는 땅에 닿을 정도로 이제 힘을 못 받진 않습니다. 그래서 발포지 도 많이 쓰고, 그리고 종이 각대도 많이 써요. 종이 각대 MDF 재질의 뭐 선반이나 가구들, 이런 거 모서리가 깨질 경우가 많거든요. 그때는 이제 모서리 각대를 대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면 조금 더 큰 것들은 종이 각대를 대고, 그리고 발포지까지 해서 이제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식탁 한 35kg, 40kg짜리를 보냈는데 한 두 개 정도 보냈는데 파손이 났어요. 파손이 나서 로스가 생겼지만, 제가 그 제품에 종이 각대랑 발포지를 보내서 는 그렇게 보냈죠.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됐죠. 얻게 됐는데,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파손이 나니까 그 제품을 다 안 팔기 시작했고, 왜냐하면은 나무로 포장하면은 남는 게 없었거든요. 저는 이제 종이 각대랑 발포질에 대해서 운송비를 많이 줄이고 이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았죠. 근데 그 제품이 2천만 원치 팔았어요. 그걸로 한 개 팔 때 8만 원씩 남거든요. 8만 원 정도. 8만 원 정도 남는데 2천만 원치 팔았으니까 뭐 두 개 로스 나도 상관이 없었죠. 그래서 이제 파손이 생길 수 있어요. 하다 보면은. 그것도 다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이제 나름 매뉴얼을 정하고, 이 제품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를 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거 좀 공유해 드리면은, 1인용 소파 의자 같이 생긴 나무로 된 거예요. 이렇게 크게 뭐 무거워 보진 않는데 중량 17kg 정도 나갑니다. 완충제는 발포질을 했고 이제 파손 없이 도착했습니다. 제가 이제 업로드 할 때는 4만 원 정도 측정하고 놓습니다. 그럼 실제로 한 3만 3천 원 정도 나올 거예요.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.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수수료 좀 나가고 저의 마진으로 잡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제품은 거의 17kg, 20kg대라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다음은 전동 카트예요. 이게 카트인데 이게 전동으로 되어 있고 이 뒤에 크롤러가 있어요. 크롤러가 있어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전동 카트입니다. 이게 45kg 정도 하고, 철제이기 때문에 뭐 따로 포장 완충 안 해도 되지만 전 발포지에 넣어서 진행을 했고 뭐 파손 없었습니다. 측정할 때 한 7만 정도 측정해서 했고, 실제로는 한 6만 5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농업용 전동 수레, 이 수레는 봐도 그렇게 무게는 많이 안 나갈 것 같고, 밝기 한 개에 이 상단에도 뭐 가드가 없죠. 그래서 이거는 50kg 정도, 그리고 발포지로 한번 감았고 중량 한 9kg. 이제 농업용 전동 수레가 전기 모터를 쓰냐 또 아니면 그러니까 경유를 쓰냐, 그 모터를 쓰냐에 따라서 중량이 많이 다른데, 전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넣고 그냥 러프하게 넣고 그냥 다 올리고 있거든요. 이런 전동 수레는. 그래서 이 정도 되고, 더 큰 것들은 한 67kg 되고, 그리고 이제 전동이 아니고 그냥 일반 농업 수레고요. 이거는 27kg 정도 합니다. 발포지를 썼고, 그리고 운님은 한 5만원 정도 측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플라스틱 종류라서 좀 잘 깨지는데, 그래도 이 업체는 포장 잘 해주더라고요. 안에 뭐 스티로폼도 넣어서. 근데 혹시나 몰라서 발포지로 겉에를 한 번 더 쌌습니다. 그리고 높이 조절하는 카트입니다. 이게 꽤 크고 무거워요. 여기 보시면은 500kg 돼 있는데, 이 500kg는 이 제품 무게 아니고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, 이 제품으로 500kg까지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의 이제 자중, 실제 중량은 140kg죠.
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135km 나왔고, 이거는 철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발포지를 해도 파손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모서리 각대만 했습니다. 종이 각대만 쌌고, 운님은 한 20만원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하는 가장 맥스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135km 이상은 안 해요. 135km 언저리가 경동으로 갈 수 있고, 고객님이 샀을 때 문제가 생겨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파 벤치도 제가 많이 팔았는데 길이가 한 120cm 되는 거고,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다리만 있는 거잖아요. 프레임만 있어서 위에 쿠션만 있고 중량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. 16kg. 그리고 모서리 각대 정도 했어요. 이쪽에 혹시라도 이거 찍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님은 한 4만원 정도 측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째는 160cm인데 이 사면이 다 막힌 그거 내부에 이제 뭐 물건을 담을 수 있는, 여기 보시면 이 뚜껑이 열릴 거예요. 열리면서 안에 뭐 잡동사니 넣을 수 있는 소파 벤치인데, 이거는 무게가 23kg입니다. 이거는 모서리 각대도 하고 발포지도 해서 한 6만원 정도 납니다.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경동 택배는 제외한 비용이에요. 저는 경동 택배는 고객님이 부담하도록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전 배대지에서 나온 송수 금액이고 6만원은 이제 제가 러프하게 넣는 금액입니다. 그리고 1인용 소파, 이것도 꽤 중요해 나가 보이지만 한 35kg 정도 합니다. 이것도 모서리 각대 발포지 같이 해서 했고, 저는 한 7만원 정도 잡고 진행해요. 이런 거는 한 7만원, 더 중량이 안 나갈 것 같은 1인용 소파는 5만원대 정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서 본인들도 약간 이제 감을 잡으시기 바랄게요. 컵보드 이 정도 되는 3단 컵보드고, 뭐 크기는 뭐 대략적으로 경동 택배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네요. 중량 8kg고요. 추천하는 거 에어캡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8kg면 에어캡으로 해서 보내면은 뭐 던져도 문제 없을 정도로 짱짱하거든요. 운님은 한 25,000원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커버됩니다. 그 패브릭 서랍장인데 이것도 꽤 많이 팔았었고요. 중량 8kg. 이거는 사실 부피는 크지만 다 조립식이고, 이 패브릭 서랍도 다 접어지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부피도 그렇게 안 큽니다. 실제로는 완충제는 필요 없었고, 금액은 한 25,000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니 협탁, 이게 20cm짜리 작은 협탁인데 이거는 중량이 한 9kg 정도 나갑니다. 완충제는 따로 없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포장도 잘 해왔고, 굳이 뭐 완충제를 하면은 애매하게 경동 넘어갈 것 같아서 완충제 없이 계속 보냈고, 측정한 금액은 25,000원 정도 계속 측정해서 했고, 실제로 나온 건 한 23,000원, 22,000원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중량을 계산하기보다는 저는 물건을 보고 금액을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. 외울 때가 뭔가 물건을 가지고 이제 배대지 중량을 외우기보다는 이걸 핸들링 했을 때 나온 총 비용이 이 정도구나, 뭐 예를 들어서 3단짜리 선반을 했을 때 총 비용이 한 4만원 나오구나 라고,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죠. 중량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중량보다는 이제 실제로 나온 금액을 계속 이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배대지를 한 곳을 계속 쓰다 보면은 물건을 핸들링하는 건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놓는 금액은 사실 저는 빡빡하게 놓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은 벌써 저는 이제 꽤 좋은 배대지의 레이트를 받고 있고, 그러면은 딴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. 그래서 굳이 크게 놓을 필요 없고 작게 놓고 좀 많이 팔자라는 주의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남들보다 배대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힘들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마진은 조금씩 갖고 가면서 배대지에 하는 물량을 늘려서 그 배송료를 조금 적게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매수율이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배대지에 운님 계산하는 거를. 그래서 제 경험을 좀 공유해 드렸고, 이걸 보시고 참고해서 운님을 좀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빨리빨리 넣어서 상품을 좀 한 개라도 더 빨리 등록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